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래형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과 표현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자동화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들은 환경을 파괴했고 난치병 치료를 위해 인간 복제 실험 등 인간의 존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돈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오히려 인간이 돈의 정신을 지배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형일까요? 오늘은 이런 미래형 인간과 관련된 여러 어휘들과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 282쪽을 보세요. 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가와 나에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가에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보시면 가에는 미래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휘는 두뇌 전쟁입니다. 두뇌는 사람의 머릿속에 보호되어 있는 신경세포의 집합체이며 온몸의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해서 인간이 사물을 슬기롭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뇌 전쟁이라고 하면 총이나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들의 경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으로 고급 두뇌의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선진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고급 두뇌 확보를 위해 육성과 유치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고급 두뇌 전쟁에서 살아남는 나라가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어는 원격 학습입니다. 원격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학습은 배워서 익히는 것, 즉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격 학습이라고 하면 멀리에서 할 수 있는 공부라는 의미인데요. 과거에 우리는 배운다, 공부한다 라고 하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은 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식처럼 저와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죠? 바로 이런 방식이 원격 학습입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과학의 도움으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생명공학은 영어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생물의 수명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유전자 재조합, 세포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나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응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극미세 기술입니다. 극미세 기술은 나노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노기술은 분자나 원자를 분석하고 제어하는
과학기술을 의미합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의 크기로 전자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크기입니다. 화학물질의 일부 구조를 조작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원자나 분자 크기의 모터, 몸 안에 돌아다니며 병균을 사냥하는 초소형 치료 로봇이나 치료용 약물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크기가 주는 엄청난 가능성 때문에 나노 기술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음 단어는 대체 에너지입니다. 대체 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인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대신한 새로운 에너지, 흔히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인 석탄 액화나 원자력, 태양열 등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는 생물체에 유해한 물질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가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 화석 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고갈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석유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의 개발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대체 에너지로 개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다음 단어를 볼까요? 다음 단어는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현실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바로 줄 수 있는 것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촘촘히 짜인 실처럼 컴퓨터가 생활 모든 것을 연결해서 사람의 다양한 요구를 즉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합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선을 통해 모든 장치들이 연결되어 어디에서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에 무선 주파식별 태그를 달아 놓는다면 소의 사육부터 도축, 포장, 판매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항상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지만 컴퓨터의 기능이 주변 사물 속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컴퓨터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누구이고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면 개별 학생에게 맞는 시간표나 숙제 내용을 전달하고 수준에 따른 학습을 받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온 미래 세계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생각할 수 있던 일들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비쿼터스는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정보가 새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 단어를 보실까요? 다음 단어는 인간 소외입니다. 인간 소외는 인간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소외는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소외 현상은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의 결과로 기계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되고
생산의 주역이 인간의 노동력에서 기계와 자본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위해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를 위하여 인간이 기계의 부속물처럼 전락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기계나 과학이 중심이 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소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인간 소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의미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아주 편리해졌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단어는 물질 만능입니다. 물질 만능은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등장한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간 소외의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산업화로 인한 것입니다. 즉,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개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삶의 가치가 물질적 요소로 치중하게 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던 우리의 전통 윤리와는 반대되는 사상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만 중시하여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도 하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물질에만 집착하는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물질로 얻을 수 없는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에 있는 미래사회의 여러 현상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나에 있는 단어들도 볼까요? 나에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먼저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은 말 그대로 어떤 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해온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정보사회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인터넷에 알고 싶은 단어만 입력해 넣으면 그것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바로바로 알고 싶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공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미래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너무 의지하여 간단한 전화번호조차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만큼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형 인간들은 이러한 넘쳐나는 정보를 이용해 자신만의 전문 지식을 익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폭넓은 교양입니다. 교양은 학문, 지식, 사회생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양이야말로 로봇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미래에는 전체적인 삶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폭넓은 교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를 조망하면서 구체적인 맥락에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는 바로 폭넓은 교양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국제 감각입니다. 감각은 눈, 코, 귀, 혀, 피부 등으로 느끼는 자극을 의미하는데요. 국제 감각이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정세나 흐름의 현상을 느끼거나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이겠죠.
다음은 외국어 구사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구사는 말을 능숙하게 마음대로 하다라는 의미로 외국어 구사 능력이라고 하면 외국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또 미래형 인간에게 외국어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취적이며 긍정적 사고입니다. 여기에서 진취적은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긍정적 사고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취적이며 긍정적 사고도 역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이죠.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을 의미하는데 어떤 일을 대할 때 원리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미래에 바람직한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간미입니다. 인간미는 인간다운 따뜻한 맛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친밀하고 정다운 인정의 느낌을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미래사회에서 따뜻한 마음과 인정은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말합니다. 즉,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라면 올바른 가치관이란 기본적으로 돈이나 물질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직과 믿음, 성실 등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들의 가치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은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돈의 정신을 지배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표 안에 가와 나에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책 282쪽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표 안의 왼쪽에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어휘를 가에서 찾아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빈칸이 채워져 있는 세 번째 칸의 상황을 볼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 바이오 심장을 이식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이오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생물체 또는 그 일부를 이용하는 기술로 만든 심장을 이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식하다는 살아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생체로부터 떼어내어 같은 개체의 다른 부분 또는 다른 개체에 옮겨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이 사람은 바이오 심장을 이식받아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이런 바이오 심장의 개발 및 연구를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생명공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왼쪽의 설명을 보시고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보십시오. 컴퓨터 화면을 통해 미국인 영어 강사에게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인 선생님을 컴퓨터라는 공간에서 만나서
학습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원격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네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물질 만능이라고 했죠. 다음을 볼까요? 석유 대신 태양열 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인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대신한 새로운 에너지, 즉 대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마지막 설명도 보시겠습니다. 생활은 아주 편리해졌지만 마음 맞는 사람이 없어 늘 외롭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아주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설명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인간 소외라고 써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책 283쪽을 보세요. 이번에는 나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워 글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글을 읽어보세요. 글을 읽고 앞뒤 내용에 알맞게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급변하다는 일이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장을 계속 읽어볼까요? 한 우물만 파다가는 생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한 우물을 파다 라는 표현에서 우물은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물을 고이게 만든 시설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 모든 사람이 물을 퍼갈 수 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우물을 파다는 하나의 우물을 파다라는 의미로 어떤 한 분야만을 고집하거나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한 가지 분야만을 고집하여 평생을 그 분야를 연구하거나 몰두한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했지만 요즘에는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은 생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 즉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겠죠? 자신이 전공한 전문 지식은 당연히 잘 알아야 하고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벌레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부벌레에서 벌레는 곤충을 비롯해서 기생충 같은 하등 동물을 일컫는 말인데 어떤 일에만 몰두하거나 열심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벌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벌레라고 하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성공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에 융통성 있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일을 대할 때 원리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유연성을 써 넣으시면 되겠죠? 학교에서는 유연성과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잘 써 넣으셨죠? 자, 그럼 이제 위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미래 사회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보기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미래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의 대부분의 것들이 자동화될 테니까요. 유비쿼터스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장소에 관계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불치병, 난치병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보기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모두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래의 사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 글의 내용은 먼 미래 사회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미래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래 사회는 정보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인간 소외 현상, 정보 격차 현상 등이 그것입니다. 또 환경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물 부족과 석유 등의 자원 고갈 현상 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복지 비용의 증가,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예측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창의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미래사회를 위해 이러한 태도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직접 글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